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목 상담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니님의 사연입니다. KLET, 매수가는요 5,382원에 비중은 2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봐드려야겠죠. 지금 종가 대비로 좀 손실폭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 2,620원이니까 와 손실권이 좀 크죠. 전문가님,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외된 종목은 다른 좀 잘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여기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 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일단 매수 가격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두시면 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아, 이건 그래요? 한번 손을 대셔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더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계절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아예 그냥 넣어놓으시고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K일렛이라는 종목이 실적은 나오는 기업이에요.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시장에서 그 형성이 되었던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1월 달에 로봇 올라갔죠. 인공지능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또 인공지능, 로봇, 또 최근에 반도체까지 올라갔는데 K일렛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처럼 정말 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에코프로처럼 정말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더 올라가는 이런 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이런 종목들도 오르는 시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절이 이제 언제가 될지 지금 같은 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소외된 종목이 올라가는 장이 올 텐데 저는 그때가 언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종목이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지금 3,000원대에서 한 2,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1년, 2년 뒤에 봤을 때는 아, 거기가 바닥이었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다만 요즘 장에 움직이는 그런 업종으로는 좀 매력이 좀 덜하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들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3,000원, 2,500원 사이에서 가급적이면 좀 싼 구간이 좋겠죠. 2,500원 정도 봤을 때 좀 더 추가 매수를 한 10%라도 더 담으셔가지고 단가를 좀 많이 낮추셔서 최소한 4,000원대라도 낮춰놓으시면은 기다리시면 좀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두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가져가신다면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라고 하신다면은 3,000원을 넘어갔을 때 좀씩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종목으로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좀 갈아타기 전략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님,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희망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파트론입니다. 9,050원의 비중 20%,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종가랑 매수가랑 똑같아요. 오늘 좀 진입을 하시는 건가? 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거 종목 살펴보셨을 때, 네. 뭐 2분기에는 뭐 그래도 자동차 전장 포함한 신사업 매출 호조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 6월에 나왔었거든요. 뭐 주가에 좀 반영이 이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직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오늘 사셨다면은 저는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랑 또 최근에 자동차 전장 사업이랑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이제 언팩 행사가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타이밍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폴더블폰 관련주를 엮였던 적도 있고. 그래서 파트론은 저는 되게 괜찮게 보고 있는데 재무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예상치가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전망해 놓은 예상치가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수치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증가하는 퍼센트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도 돈 못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적이 정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도로 생각해 보면 그때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를 했던 회사인데
올해 전망치가 650억이고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719억. 그 다음 년이 75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19년도만큼 돈을 벌지는 못할 거라고 증권사나 기관 쪽에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예상치는 좀 좋게 후하게 주거든요.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망치가 좀 낮다라는 거. 그래서 전 현재 구간을 왜 좋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머물러 있을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 대비 한 10% 정도, 좀 더 가면 15%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내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가는 그 어떤 상승폭이나 이런 기대할 만한 기대치가 그렇게 목표치를 많이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짧게 그냥 5%, 10% 이렇게 수익을 낸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사셨고 다음 주에 재료 있으니까 한 10,000원 언저리쯤 목표가 잡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00원 정도 언저리 잡고 한번 대응해 보자. 지금 오늘 좀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뭔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카니님의 사연입니다. 부강약품 13,000원에 비중 50%.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오래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개로 나눈다면 지금 투자자분의 심정은 오래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한탄스럽다라는 또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오늘 장중에 6,870원까지 아주 똑 떨어졌습니다.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코로나가 끝났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제약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2020년도에 주가가 그 당시 거의 10,000원 초반대에서 4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 관련 직접 수혜주라고 부를 만한 종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재료라고 할 만한 게 딱히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잘 나가는 제약사들을 보시면은 어떤 뭐 임상을 잘 성공적으로 맞춰서 결과가 잘 나왔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그 바이오 USA 같은 들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 그 기업들과 뭐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다던가 그런 상황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잘 되고 또는 어떤 화장품 사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리오프닝 미용 사업으로 진출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강약품은 아직 그런 부분이 딱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강하면은 우리가 뭐 파로돈 그런 약 같은 것도 생각나는데 그거랑 리오프닝이랑 요즘 트렌드가 되는 2차 전지 전기차랑 또는 인공지능 로봇이랑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바이오 제약주가 좀 인식이 많이 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고 보면은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내일 모레 다음 달 수익을 내줘야 된다면 이 종목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매수하신 가격 대비 정말 딱 반토막이에요. 딱 절반까지 내려왔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심하게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지루하게 횡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뭐 전량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 그것보다는 천천히 매도를 좀 하시되 한 주가 9,000원에서 10,000원 선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 또한 현재 6,800원대니까 한 9,000원, 10,000원 정도를 한번 목표로 보신다면 올해 안에는 한번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쯤에서 정리하신다면은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줄인 상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9,000원, 10,000원 사이 매도 의견 이렇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나서 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엄지척 프로돈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입니다. 매수가는 27,5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은 뭐 워낙 또 좋았고 이 종목은 근데 오늘 한 4% 눌리긴 했거든요. 자, 앞으로의 좀 시세 분출이 과연 얼마나 좀 될 수 있을까요? 미래나노텍은 이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뭐 페라이트 관련주 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고 아까 이제 에코프로를 보면서 뭐 10배 이상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10배는 아니지만 사실 뭐 예전부터 생각해보면 2년 전, 3년 전 주가 생각해보면 이미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이미 정점을 좀 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단기 투자 정도로만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 부품을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잘 보셔야 되고 내일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오히려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젠가 기사를 좀 보니까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를 생각해 보면 1분기는 테슬라의 실적이 되게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인데 이미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1분기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1분기 때는 잘 넘어갔지만 2분기 때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버블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나노텍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주가를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 한 5% 이상 밀린다 싶으시면 손실 구간이 5%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내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하면은 수익이 뭐 크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저는 익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 매도 의견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샵 3772번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입장하기 눌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번호 있습니다. 1298 누르고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요, 또 종목에 대한 또 수익률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히든 공략주 탑5 그중에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7월 5일 차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고가 대비로 24.61%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월 12일 웰크론 한텍 종목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고가 대비해서 수익률 6.03%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리뷰 들어가 보시죠. 차립으로부터 좀 살펴볼까요? 고가 기준으로 24.61%, 1,9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시원스럽게 이미 돌파가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목표가 넥스트는 어디로? 라는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를 1차로 잡았던 구간이 넘어가가지고 네. 2차로 1,9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오늘 돌파를 좀 했더라고요. 이제 또 중복도 있으니까 네, 기대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아마? 말복도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체리브로가 혼자서 닭고기 쪽에서는 대장주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후발주들도 같이 반등을 좀 했어요. 뭐 하림이라든지 마니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올라와 주면서 이쪽에 좀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장주는 그래도 체리브로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서 저는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제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제가 계획했던 구간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시겠다면은 이번 주 중복까지만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수익금으로 삼계탕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들어갈 기회가 된다면은 노란톡방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전략 드릴 테니까 일단은 더 가더라도 이번 주 안에 저는 정리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하자라고 하셨네요. 참고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웰크론 한텍 종목 워낙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웰크론 한텍은 제가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7월 12일 날 수요일 날 목표가에 1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돼가지고 저는 공식적으로는 매도를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알아서 잘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보유한 상태로 가져가고 있고 5,100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목표가일 뿐입니다. 지난번 체리브로처럼 1차 목표가 돌파 시에 저는 2차, 3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온 상태여서 보유하신 분들은 5,100원 금액 그대로 갖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웰크론 한텍이 지금 이제 비 소식이 좀 많이 나와서 뭐 홍수, 수처리, 장마 이쪽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보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인명 피해도 있고 좀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픈데 좀 비가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번 7월 달은 아쉽게도 비 소식이 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웨크로나텍도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저는 여기에 머무를 만한 주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목표가 5,100원 그대로 가져가시고 돌파 시에 제가 추가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퍼니 K라는 종목, 뭐 파도 IPO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훈풍이 아주 솔솔합니다. 오늘만 해도 13%대 급등세. 야, 진짜 이런 건요. IPO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으면 사실 그 상장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만 나와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제시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목표가를 대해서 넘어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흐름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흐름이 좋은 나와서 흐름이 나오죠. 반 아쉬움과 또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한번 잘 보자는 측면에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 종목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공략을 2번을 했었어요. 이전 시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요쯤에서 한번 공략을 했었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 저점에서 들어갔었는데 5월달 저점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 종목도 거의 뭐 2배 가량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도 5월달에도 2차 전지나 기타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저가 공략을 했던 게 성공적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에코프로를 보면서 좋은 기업이지만 이제 거기에서 100%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회가 있는 저가주들을 우리는 다음에 저 추천주를 통해서 저는 또 공략을 들어갈 거고 이미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런 흐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항상 내가 사면 고점이잖아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요즘 시기예요. 마음에 조바심이 많이 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차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들 지난번 컴퍼니 K는 이미 지나갔지만 다음에 준비한 종목으로 또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K는 혹시라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10,000원을 넘어간 상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분들이나 우리처럼 저점에 산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들고 계신다면 저는 이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도 의견까지 또 컴퍼니 K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아니요 화인 서키트네요. 화인 서키트 살펴보겠습니다. PCB 관련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뭐 대장주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많잖아요. 요즘 반도체 하면 전공정, 후공정 막 다뤄가고 더불어서 PCB 관련주들도 안 볼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화인 서키트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보유자분들은? 이 종목은 이제 뭐 반도체랑 PCB라는 재료는 다 알고 계시는 재료인데 한 가지 더 하나 덧붙이자면은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충전기에 들어가는 PCB도 생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웰바이오텍이랑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테슬라 관련주 그중에서 충전기 충전소 관련주로 제가 꼽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인 서키트도 전기차 충전소에 엮일 수 있는 기업이라서 제가 공략했던 포인트는 여기서 한번 추천드려서 잘 팔았고 여기서 한번 또 들어가서 잘 팔았고 최근에 여기서 공식 추천은 안 나갔지만 사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해도 되는 구간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 저는 내일 미국에서 테슬라 실적 나오면서 분명히 충전소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인 서키트는 내일 한번 잘 보자는 측면으로 가져오게 된 종목이니까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16,000원, 17,000원 구간 정도 짧게 잡아보고 공략 들어가도 되니까 요거는 관심주 측면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또 전략 종목에 대한 AS 봐드렸고요. 더불어서 오늘의 히든 공략주 힌트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여러분들 보셨어요?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애플도 이제는 OLED, 그러니까 OLED 관련주로 히든 공략주로 오늘 들고 오신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신다면 종목명을 바로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두 번째 힌트 나가겠습니다. 어떤 힌트를 주실 건가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국내 OLED 네. OMM이라 그래서 네. 이제 OLED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 분야에서 현재 국내 1위 사업자, 1위 기업이 되겠고요. 요게 최근에도 계속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OLED OMM 분야에서 1위 기업이 두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국내 OLED OMM 1위는 누구일까요? 1위를 찾으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적풍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신 뒤에 종목명을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렌즈를 여기다 갖다 대주세요. 무슨 노란 색깔 링크 나오죠? 거기 클릭 그리고 1298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커피 쿠폰 추첨 통해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일장 히든 공략주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